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첫 교내 감염도 확인되면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흥만 콘도 사업과 관련해 전직 군수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이 건설사의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탐사K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남대 총장 1순위 후보로 추천된 정성택 의대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연구 업적으로 등록된 또 다른 학술 논문이 제자가 쓴 석사 논문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도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먼저 광주 지역의 확진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 1명은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자가격리 해제 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 연간 확진자는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북구 용봉동과 서구 치평동에 거주하는 나머지 확진자 2명은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는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광주교도소와 전남대병원에 이어 학교 내 감염 등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광주 지역에서만 1,200여 건의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들의 상당수가 활동량이 많은 40대 미만이라며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에서는 지금 나주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주를 포함해서 오늘 전남 지역의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전남에서도 해외 입국자 1명을 제하면 10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 감염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나주가 5명, 순천이 3명, 여수가 2명입니다. 먼저 나주 확진자 5명 모두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367번째 확진자의 연간 감염입니다. 오늘 나온 확진자 5명을 포함해 전남 367번째 연간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순천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은 기존 확진자가 나왔던 순천 공사장과 광양의 한 기업체 관련 확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수 확진자 2명은 감염 경로 미확인 1명과 순천의 한 은행 연관 감염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의 동선이나 접촉자 규모가 광범위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모임과 행사 등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젊은 층, 특히 며칠 전부터는 10대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교내 감염 사례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635번째 확진자가 다니는 한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을 전수검사하는 과정에서 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의 같은 반 친구입니다. 학교 내 학생 간 감염이 확인된 건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와 비교하면 최근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광주 지역 학생 환자는 30명인데 이달 들어서만 13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4차 지역 대유행에서 확진자 연령이 예전보다 낮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대는 물론 30대와 40대 확진자 비율이 늘면서 가족 간 전파로 자녀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4차 유행 때는 기존 1, 2, 3차 때와는 달리 젊은 층의 발생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접촉 기회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 확진자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집단 감염고리가 학교 현장까지 이어지면서 다음 주 수능 시험을 앞두고 교육당국도 비상입니다. 수험생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나눠 시험을 치르고 예년과 달리 고사장별로 방역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시험 감독관도 늘렸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증상별로, 상황별로 모든 매뉴얼을 준비한 상태고요. 어떤 상태에서든지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수능 시험 전까지 수험생들에게 학원 등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들에게는 모임 자제와 생활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최근 고흥에 10층짜리 리조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군이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5년 전 민간 건설사를 유치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고흥군이 건설사 대신 이 리조트에 땅을 확보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위법 행위가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처벌받았고 전직 군수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흥군이 건설사의 부지를 매각하면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입찰로 위장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10층짜리 리조트가 들어선 축구장 5개 넓이의 고흥만 인근 땅. 이 땅은 원래 민간 숙박시설이 아니라 국비가 투입돼 수변 노을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고흥군이 건설사를 유치해 리조트를 만들기로 하면서 계획이 바뀝니다. 건설사가 고흥군에 공원 부지 땅이 리조트를 짓기 좋다고 요구하자 고흥군이 원래 있던 공원 계획을 해제하고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해 준 겁니다. 더 이상 공원 부지가 아닌데도 고흥군은 상당수 땅 주인들에게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속여 헐값에 땅을 사들인 뒤 이를 건설사에 팔았습니다. 수변 노을공원으로 군에서 처음에 했던 취지로 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군에다가 우리가 내줬는데 우리를 이용해서 지금 다 회사와 짜고서 노른자위에다가 리조트를 짓고. 당시 리조트 땅 매입을 맡았던 군청 공무원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고 박병종 전 고흥군수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조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뿐 아니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고흥군이 사들인 리조트 부지를 팔려면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고흥군은 건설사에 땅을 넘기기로 미리 약속하며 사실상의 수의 계약을 맺고 형태만 입찰로 가장했다는 의혹입니다. KBS가 지난해 감사원 조사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고흥군이 공고한 해당 토지의 매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리조트 건설사 A와 또 다른 회사 B 등 2곳. A 건설사 간부는 자신이 B 회사를 고흥군에 제시했다며 A와 B 두 회사의 입찰에 응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이 지정해야 할 입찰 참여 업체를 리조트 건설사가 맘대로 골랐고 입찰까지 대신 참가해줬다는 겁니다. 두 회사는 어떤 관계일까? 공시보고서를 보면 B 회사는 직원이 1명뿐인데 A 회사가 지배구조상 밀접한 특수 관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B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는 A 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두 회사는 등록된 주소가 같고 실제 건물도 같은 곳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B 회사가 A 회사에 종속돼 있는 상황. 당시 담당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수의 계약을 할 근거가 없어 형식을 맞추기 위해 경쟁을 택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고흥군과 A 회사가 공모해서 B 회사를 이른바 들러리로 세우고 수의 계약을 입찰로 가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리조트 토지의 원 소유주들은 입찰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가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기를 원했고 공군은 입찰 담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사한테 저렴하게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3.3제곱미터, 이른바 한 평당 88,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토지 매각가를 결정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군청 소유 땅을 팔려면 감정평가로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지난 2015년 2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리조트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한 상황. 그러나 고흥군은 감정평가를 다시 하지 않고 당시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2016년 3월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실제 리조트 계획 이후 감정평가가 이뤄진 주변 주차장 부지는 3.3제곱미터당 20만 원가량으로 땅값이 2.5배쯤 뛰었습니다. 주변 땅 주인들은 고흥군이 건설사에 매각한 리조트 부지 가격은 터무니없다고 평가합니다. 당 88,0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굉장히 올라갔죠. 그 시가에 버금가게끔 유사하게끔 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이와 관련해 KBS가 입수한 감사원 조사 자료를 보면 건설사가 고흥군에 땅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해당 부서 팀장이었던 전직 공무원이 건설사 회장이 리조트 예정 부지를 저렴하게 매각 요구를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입찰 방해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실무를 맡았던 현직 공무원은 건설사 측에서 비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거라고 알려오기는 했지만 두 기업의 특수관계는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정평가를 다시 거치지 않은 건 감정평가일이 매각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KBS는 A회사와 B회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겼는데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메모도 남겨드린다는 그말만 반복해서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고흥만 리조트 사업 특혜 의혹. 매각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엉켜있는 각종 의혹의 매듭 고리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다음 주 특별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사고가 난 제철소 1고로 근처 산소 배관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폭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총장 1순위 후보로 추천된 정성택 의대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연구 업적으로 등록된 또 다른 학술 논문이 제자가 쓴 석사 논문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학술 논문 어디에도 그 제자의 석사 논문을 인용했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인의 논문 등재 등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전남대 총장 1순위 후보 정성택 교수. 전남대는 정 후보자의 학술 논문은 물론 저서와 석박사 지도 논문을 모두 검증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다시 검증했지만 연구윤리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정 후보자의 다른 학술 논문이 제자의 학위 논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가 지도 교수로 표기된 김모 씨의 석사 논문입니다. 지난 2007년 2월 학위가 수여된 이 논문은 양성 골 종양 치료 후 황산칼슘을 이식한 결과가 주제입니다. 8달 뒤에 정 후보자가 제1저자로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주제가 동일합니다. 논문의 요지인 초록을 살펴봤습니다. 연구 목적은 양성 골 종양 치료 후 황산칼슘 이식. 결론은 이식이 효과적이고 소아의 경우 특히 유용하다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표현만 다를 뿐 거의 같습니다. 연구 방법도 수술 후 해당 부위에 황산칼슘을 이식하는 형태로 동일한데 연구 대상의 숫자만 석사 논문은 22명, 학술 논문은 14명 늘어난 36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똑같은 사진까지 확인됩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논문에는 먼저 발행된 석사 논문을 인용했다거나 제자와 함께 썼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KBS가 자문을 구한 교수들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대 총장 후보자 연구윤리검증위원회와 정 후보자 모두 이 사례 역시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위원회는 학위 논문은 동맥류성 골낭종을 조사했고 정 후보자의 논문은 고립성 골낭종을 조사한 연구로 내용과 고찰의 범위가 다르고 유사도가 낮아 표절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도 학교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신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세월호가 방향타 조절 장치인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목포 신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증 실험 진행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과 세월호 우현 급선회의 연관성은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전체 평검사 38명은 오늘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생중계와 법정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인 전두환 씨의 동의가 없고 현재 전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여순 사건 첫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유족들이 추가로 청구한 재심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 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26명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 대해 오늘 신문을 열고 청구인의 자격과 재판 관할권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국회의사당과 각 정당 당사 앞에서 수해 책임자 처벌과 수재민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수해를 입은 지 100일이 넘도록 원인 조사와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이 나올 때까지 상경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광주 지역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대거 공급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갖춘 공공임대형 광주형 평생주택을 오는 2030년까지 1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평생주택의 공급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로 확대하고 면적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까지 늘려 공공임대주택의 혁신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5.18 민주광장에 민주의 종의 의미를 담은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표지석은 높이 2.35m 크기로 민주의 종각터의 역사성과 타종의 의미를 담았습니다.